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일본어 형성평가 김열의 칼날 편 제작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게임과 피케이션의 합성어로 게임의 메커니즘, 즉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보상을 주는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을 많이 접목하고 있어서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커피점에서 음식이나 커피를 시킬 때마다 도장을 찍어주거나 쿠폰을 주는 등 그래서 10개가 되면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이러한 것들도 마케팅의 게이미피케이션을 접목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활동에 이 게임의 메커니즘, 즉 미션, 피드백, 보상을 접목시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요. 온라인에서 이 형성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온라인 툴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형성평가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컨텐츠를 선택을 해서 그 시나리오를 미션을 포함해서 좀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재구성된 어떤 시나리오의 스토리에 맞는 이미지도 필요합니다. 먼저 온라인 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구글 폼을 사용을 했는데요. 구글 폼의 장점은 퀴즈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서 문항별 점수 배점과 자동 채점이 가능하고 교사는 문항별 응답별 및 오답률 등 다양하게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 디자인 툴 캔바를 사용을 했는데요. 캔바의 가장 큰 장점은 교사로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용 캔바 프로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성평가 문제인데요. 학습 내용과 난이도에 따라서 문항수와 배점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미션의 난이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객관식 문항에서 글상자나 보기, 그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글 폼에서는 따로 그 틀을 제공해 주지 않아서 이미지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를 구상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컨텐츠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한 컨텐츠의 선택에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자가 좋아하는 대중적인 영상 컨텐츠물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인공이 긍정적이고 선한 캐릭터여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 챕터로 나눌 수 있는 탄탄한 스토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세 가지는 김열의 칼날과 하이큐 그리고 마히로 아카데미아였고요. 저는 이번에 김열의 칼날을 가지고 한번 스토리를 재구성해 봤습니다. 먼저 챕터로 나누었는데요. 챕터 1은 김열의 칼날과 1화에서 5화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1 안에서 단계별 미션 스테이지 4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네즈코를 구하라. 두 번째 미션은 우르코다키 사콘지의 제자가 되어라. 세 번째 미션은 바위 가르기를 성공하라. 네 번째 미션은 최종 선발 시험을 통과하라로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자가 본인이 주인공이라는 가미됨 설정을 통해서 보다 평가 활동에 흥미와 재미를 느껴서 몰입할 수 있도록 좀 장치를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몰입은 학습자가 문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느낌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학습 성과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실패에 따른 피드백과 힌트 제공입니다. 미션 실패, 즉 문제풀이를 실패했을 때 학습자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북돋아주는 피드백이나 어려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줘서 학습자들이 끝까지 정답을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각 문제마다 설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입니다. 최종 미션까지 통과하게 됐을 때 칭찬을 해준다거나 자격이나 아이템 획득 또는 챕터 2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난 다음 거기에 맞는 이미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배너 이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폼은 배너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 배너는 학습자들이 문제를 끝까지 풀 때까지 항상 위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 맞는 이미지를 준비하면 좋은데요. 사이즈는 구글 클래스룸 머리 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캔바에서는 구글 클래스룸 머리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장면의 이미지인데요. 재구성한 스토리에 맞게 이미지를 넣어주면 좋은데요. 사이즈는 구글 폼은 매우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진을 크게 담을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그 배너 사이즈를 이용해서 여러 장의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 움직이는 이미지 GIF 파일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극적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두 장면을 넣었습니다. 넣은 기준은 제가 1화에서 5화까지 봤을 때 인상 깊은 장면이었고요. 물론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는데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나 또는 구글 드라이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그 링크를 인베드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은 움직이는 이미지는 섹션이 넘어가면 자동 재생이 되지만 동영상은 학습자들이 재생 버튼을 눌러야지 재생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영상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학습자들이 문제풀이보다 동영상 시청에 더 집중을 할까봐 처음부터 좀 배제를 했습니다. GIF 파일 같은 경우는 용량을 클 경우 휴대폰에서 재생이 느리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량을 줄이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30MB 이하로 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30MB 이하 바이트로 용량을 줄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 준비가 끝나면 시나리오와 형성평가와 이미지를 한 곳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구글 폼 제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구글 설문지가 나오고요. 다시 여기에 빈 퀴즈를 클릭을 하면 빈 퀴즈 양식이 나옵니다. 왼쪽 상단 제목 없는 설문지에서 제목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귀멸의 칼날 챕터 1 문자 발음편으로 바꿨고 그 밑에 설문지 설명에서는 키메츠노 야이바 원 제목과 한자 뜻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았습니다. 오른쪽 상단 팔레트 모양이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배너 이미지와 테마 배경 색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에 있는 배너 이미지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업로드하면은 이미지에 있는 색상 중에서 구글 폼에서는 자동으로 테마와 색상이 정해지는데요. 저는 정해진 대로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면은 사람 눈 모양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미리 보기입니다. 완성한 후에 링크를 학습자에게 보내기 전에 오타나 오류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인데요. 일반과 프레젠테이션, 퀴즈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퀴즈에 관련된 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디포트 값으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또 점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실행 취소, 사본 만들기, 공동 작업자 추가, 부가 기능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폼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질문 하나가 세팅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저는 학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질문 유형은 단답형, 장문형, 객관식 질문, 체크박스, 드롭다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단답형을 선택했고요. 모든 문항은 필수를 선택해야지 학습자들이 건너뛰지 않고 문항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점 3개가 있는데요. 이 점 3개는 설명과 응답 확인입니다. 먼저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질문 바로 밑에 설명란이 있고요. 저는 학년 반 번호에 맞게 내 자리로 입력하세요와 예문을 들었습니다. 응답하기는 좀 더 범위를 제한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저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고 패턴은 앞에 있는 학년이고요. 1-8은 반입니다. 1반에서 8반. 뒤에는 번호인데요. 0에서 9는 0에서 9라는 숫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패턴을 지정한 다음에 패턴 외에 다른 게 입력되어지면 학번 규칙에 맞게 내 자리로 입력하세요라게 뜨도록 이 텍스트를 입력했습니다. 섹션마다 오른쪽 바가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1번, 2번, 3번은 제가 주로 사용한 항목들인데요. 1번 플러스는 질문을 추가하는 항목입니다.
너의 학번은 이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너의 이름은 이라고 질문을 추가하려면 이 항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2번은 이미지를 추가하는 건데요. 스토리에 이미지를 추가를 하거나 또는 GIF 파일을 추가를 할 때 이 항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3번은 섹션 추가인데요. 한 섹션은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질문을 가져오는 건데요.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할 때는 이 질문 가져오기 항목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5번은 제목의 설명 추가인데요. 지금 우리 제목처럼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설명이 있는 이러한 형식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항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6번은 유튜브나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서 사용할 때 이 항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플러스바는 질문을 추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묻는 질문을 추가했고요. 유형은 단답형으로 했습니다. 필수 선택하고요. 그 다음 다시 설명은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띄어쓰기가 없이 씁니다와 예문을 적었습니다. 역시 응답 확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정규 표현식으로 해서 이름의 패턴과 그 다음에 잘못 적었을 때 나타나는 테스트를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섹션이 끝났고요. 그 다음 섹션을 추가해서요.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위에 이미지 제목에 가미듬 설정과 어느 정도의 스토리를 적었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요. 이번에는 GIF 파일을 넣고 실제 이 장면이 나오는 대사도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 섹션이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 스테이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미션, 내 직고를 구하라 제목을 넣은 다음 다시 이미지를 추가해서 이미지 제목에다가 스토리와 구체적인 미션을 적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가 시작돼서요. 이제 질문을 추가해서 첫 번째 문제를 넣었고 질문의 형식은 객관식으로 선택했습니다. 보기가 있어서요. 보기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답안을 옵션 추가로 해서 추가했습니다. 필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정답과 배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점 3개를 누르면 이제 답변을 기준으로 섹션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풀이로 실패를 했을 때는 실패 섹션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섹션을 더 만들지 않아서요. 어느 정도 섹션을 만든 다음에 이 섹션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패 섹션을 만들겠습니다. 여기 실패 섹션에서는 피드백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공을 했을 때는 그 다음 문제로 풀어가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미션 제목은 그대로 넣어주고요. 질문을 추가해서 두 번째 질문을 넣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객관식 질문으로 문제 유형을 선택을 하고요. 역시 그림이 있어서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옵션 추가를 선택해서 답안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답안 체크와 점수를 배분합니다. 역시 필수 선택 눌러야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이 문항도 실패를 했을 때 섹션을 만들어 줍니다. 피드백 주고요.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미션 스테이지가 끝나서 두 번째 미션 스테이지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미션 우르코 닫기 사콘지 제자가 되어라를 넣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섹션이 만들어지면 이제 첫 번째 문제에 섹션 이동을 할 수가 있어서요. 한번 섹션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을 실패 섹션으로 가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정답은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는 섹션으로 그 다음 문제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섹션 이동을 완성합니다. 실패는 실패 섹션에서는 그 다음 문제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전 단계로 이동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역시 섹션 이동을 해주는데요. 자, 틀린 문제는 실패 섹션으로 가도록 하고요. 정답에 맞췄을 때는 그 다음 문제나 또는 그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도록 설정합니다. 두 번째 문항의 실패 섹션에서도
섹션 이동을 그 전 단계 문제풀이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미션 스테이지 두 문항에 대한 세팅이 완료가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작업의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미션이 우루코다케 사쿤지 제자가 되어라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올리고 난 다음 이미지 제목에서 줄거리와 구체적인 미션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요. 이런 질문을 추가를 해서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옵션 추가로 답안을 추가하고 답안 체크와 배점 그리고 필수 선택 그 다음에 섹션 이동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발시험 합격 그대는 이제 기살대원이라는 자격 획득이라는 보상을 줬고요.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올리고 이미지 제목에는 다시 아이템 획득을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추가는 소감이나 어려웠던 문제에 대해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문형으로 선택을 했고요. 역시 필수고 그리고 설명은 이제 제출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완성이 된 거를 학습자에게 링크로 보내면 되는데 그 전에 한번 이 눈 모양으로 해서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타나 오류를 이제 없는지 보면 되는데요. 제가 얘를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상의 어떤 학번이나 이름을 적습니다. 그 다음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어느 정도 또 오타나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없을 때 그 링크를 학습자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에서 확인이 끝나면 이제 링크를 복사해서 학습자에게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전에 응답 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부가 기능을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가 기능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설치하기 위해서 위 상단 점 3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가 기능이 보이는데요. 이곳을 클릭하게 되면은 크롬의 웹스토어로 들어갑니다. 위에서 두 번째 폼 리미터가 보이는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위 상단에 있는 팔레트 모양 왼쪽에 이 부가 기능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이 생성된 부가 기능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폼 리미터가 보이고요. 다시 이곳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이 Date and Time, 그러니까 시간 설정 탭을 클릭을 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장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보내기 탭을 클릭을 해서 두 번째 링크가 좀 길어서요. URL 단축을 클릭을 해서 짧아진 URL을 복사해서 학습자에게 보내면 되겠습니다.